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상포 추적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포 추적의 팀원이신 우리 오병종 여수내통 국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병종입니다. 여수시민협 정책국장이신 박성주 국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가닥이 잡히고, 이제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수순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포, 우리가 그동안 추적해왔던 개발업자, Y 개발업자 대표가 잡혔나요, 한 명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 덕분일까요? 추적기를 7번째 하니까 다치네요.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을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 네. 또 7번 해야 나머지 한 명이 잡히니까 마무리 아닐 것 같은데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질 예, 끄는 건 좀. 수십억 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상포지구 개발업자,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아무개 씨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주시장 조카 사이란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지난 주말 7일에 검거가 됐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이제 46일 만이었는데, 아직 이사 가감하게 씨는 아직도 잠적 중이고요. 우리 정병진 목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번에 기사 보니까 일산에서 체포과정 관련 기사 예. 나온 거 봤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네. 기사를 올렸는데요. 제가 듣자 하니까 이것을 경찰이 처음에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했죠, 파출소에서. 좀 심부름센터? 하여튼 흥신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말하자면 이 관련해서 고소고발하고 했던 측에서, 말하자면 사사를 고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걸로.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는 이 개발업자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일산 풍사파출소 순경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을 했고, 검거 과정에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경찰을 폭행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된 사실은 입건,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가 돼서 입건이 됐어요. 그래서 일산 동부경찰서로 넘겼고, 그러니까 풍사파출소 순경들이 이분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배자니까. 그랬고, 이제 순천지검에서 그래서 소문 난 게 그동안 개발업체하고 거래했던 부동산 측에서 이익을 만회하거나 자기들이 손해볼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검거에 주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분만 잡혔던 거 아니고 이분의 은신을 도와줬던 한 사람도 같이 잡혔답니다. 친동생. 예, 그렇군요. 예. 범죄자를 숨겨주고 도주를 하게끔 도와줬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구속이 됐고요. 더 재미있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직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7일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러니까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흥신소 직원 2명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데리고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두 사람이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조폭 출신인데 그 조폭 2명을 한 방에 제압해버린 김영식 대표라고 얘기가 흐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2명이 이제 그날 이제 맞고 난 다음에 유유히 사라지고 다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다시 발견이 되니 이제는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잡지를 못하니 예.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화요일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것까지가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실태죠. 네. 10일 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다가 다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다시 잡아놓습니다. 그러네요.
따지고 이율 보니까. 배반이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예,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때 봐주기 어떻게 보면 수사를 했다고 볼 수가, 그때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도주를 한동안 했고, 결국은 이제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개발업자 대표 김만무개 씨가 체포된 것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2015년 7월에 1억 자본금으로 이제 여수국제다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또 자기 동서죠 따지면 예. 곽모 이사 이분도 역시 이제 주철현 시장 오촌 조카사에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어떤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순전히 상포지구 개발과 토지 분양 이것만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웅천에 블루토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개 회사들이 많습니다. 목적 회사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해산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되든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병폐적인 주식회사 형태인 거죠. 그런데 그 지점이 바로 이제 특혜 의혹이 출발이고 여수 주철현 시장의 친척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철현 시장님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에 대한 그 반응을 지금 SNS에 올리셨는데 보니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도망갔던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오늘 검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날 쓰신 글이에요. 검찰이 얼마 전 공무원 한 명을 개인 문제로 기소하여 시행정과 관련된 수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검은 의혹과 시행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검거로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지난 1년 동안의 근거 없는 의혹과 가짜뉴스들이 이제는 말끔히 정리되길 바랍니다. 검찰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지역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봤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좀 이것과 무관함을 거듭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한 건 뭐였냐면 그 공금 횡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풀려난 게 결국 그 30억 원을 다시 입금을 시켜서 예. 풀어줬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 그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아직 뭐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시장 뭐 조카 사위이고 하니까 그냥 풀어준 건데, 이번에 다시 검찰이 조사하는 건 뭐냐면 행정상의 의혹이죠. 그 다음 인사청탁에 대한 의혹이고. 아니,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금횡령도 더 추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경찰 조사에서 37억 횡령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검찰 재수사에서 공금까지 플러스 알파에서 또 추가 횡령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박아무개 씨 기소할 때 추가 혐의를 발표했잖아요. 그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비밀 누설한 것 외에도 인사권자에게 청탁을 하려고 했다. 누구를 통해서? 김 씨를 통해서. 그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추가된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태는 주철현 시장이 키워가 나가는 꼴이다. 처음부터 그냥 밝히고 잘못했다 인정했으면 조용했을 텐데 그걸 자꾸 오리발 내밀고 관계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실제 관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조카 사위가 개입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그거는 사과했죠. 그럼 공무원이 개입된 부분에서도 그거는 이제 개인 일탈.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그 사람 구속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지금 주 시장님 주장은 그 한 명 공무원 그 팀장 기소된 걸로 일단락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수시 의회에서 고발 안건이 올라간 건 행정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철현 시장이 그 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시민협회 그 고발건, 어제 고발한 건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좀 더 얘기를 더 하게요. 일단락됐다. 예. 마무리됐다. 이런 의미가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 전체가 관여한 건 아니고 한 팀장이 일탈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기소를 하고 시에 전반적으로 이게 그 뭐 더 이상의 수사 뭐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천인 시장은 지금 재선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지금 방어막을 치는 거고요. 뭐 이거 방어막입니까? 본인이 검사장 출신이에요. 그럼 검찰에 이 정도의 이런 수사 결과 딱 발표하고 하면은 뭔가 이게 이 단계가 뭐고 이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뭐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인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했었던 것은 결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탈 털었는데 결국 한 명만 원래 이제 구속 기소 청구를 했는데 이제 구속까지는 이제 뭐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기소만 지금 이제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여러 명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 사람들까지 기소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딱 결정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현재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리고 현재 조사 중인 게 내부 횡령으로 고발된 거이지 추가적인 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의 개인의 문제만 기소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법원 판결이 남아서 모르는 일이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1년 동안 끌어왔던 상포지구 건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요. 이건 참 검찰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상포지구가 갖는 의미, 초대형 스캔들이 갖는 의미를 아주 축소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각차가 우리 시민단체, 주시장과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한 거예요. 다 마무리됐다고.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해석하더라. 검사장 출신이니까 검사들한테 뭐 가이드라인 내려준 것일까? 뭐 이런 얘기도까지 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장으로 뭐 퇴직한 지는 오래됐으니까요. 검찰이 별 수사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주시장 얘기가 맞을 겁니다. 뭔가 수사해서 밝히면 그건 마무리됐다고 했던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의 그 워딩, 단어를 잘 새겼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분명히 라디오 전망대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그 지금 현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쳤고 아주 그 열심히 일하는 어떤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잘못 알고 있었다 내지는 좀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요 수백 가지 일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잘했다 해서 다른 것이 못했으니까 다 묻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수백 가지 일을 합니다. 인허가 업무에도 석고 특위에서도 말했잖아요. 연간 수백 건을 인허가 한다고. 그러니까 케이스 최소한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지금 이제 말하면 나는 객관적인 검찰이 그 팀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주 시장이 말하자면 피의자가 될 사람을 옹호를 해주고 말하자면 실드를 쳐준 어떻게 보면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든지 좀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런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철현 시장이 이제 그렇게 실드를 쳐준 거고요. 방어벽을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다는 등, 그 다음에 특진을 시켜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 사건이 이제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아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동료로 일하고 있는 신명남 기자가 상포치고는 끝났다고 하는 시장, 고발하는 시민단체, 이렇게 끝났다고 하고 싶은 측이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특히 이제 상포지구에서 여수에서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상포특위 위원들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특히 간사까지 하고 있는 송하진 의원은 주시장의 그 공무원 기소 또 그 개발업자 체포 이 소식을 듣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수배자가 체포되었고 이제부터 수사할 게 많이 남아있다. 반드시 우리가 특위에서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도 수사권이 없어서 못 손댄 것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려고 한 거였다. 그것을 이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해 줬으니 수사할 게 많다. 그래서 이제 ING고 진행형이다. 어떻게 마음 일단락이냐. 또 그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밝혀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끝났다고 하는 시장에 아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고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어제 지금 이제 시민협에서 순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고발을 하셨는데 네. 왜 고발하신 겁니까 대체? 시의회가 그 시민을 대변해서 그 시정을 견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선 6기는 이제 회기가 없어요. 그러면 본 안건들이 다 이제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선 측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것을 뭐 의회에 다시 올리기는 또 뭐 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시민협이 그 고발 안건 여수시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건을 그대로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좀 내가 시장님을 좀 대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시의회도 이게 고발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사안이고 자꾸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이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막 시정을 흔들고 말이죠. 이런 차원의 또 시장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민선 6기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흔들게 하는 거 아니냐. 자, 보고서 채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고서는 채택이 됐죠. 보고서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예. 그러면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보고서 안에가 그 내용이 있으니까 고발건과 별개로 예. 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으니 고발을 하겠다라고 보고서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보고서 고발건까지 같이 위에는 해서 이제 시민들의 대의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보도 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고소했다. 네,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고발 안건을 여수시 의회 보고서 채택의 건과 그 다음에 고발의 건, 그 두 개의 안건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대로 그 내용으로 대신 고발한 거죠. 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그대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예.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은 우리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을 강화를 했고 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걸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시도가 여수시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여수시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 발전이라든가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엑스포라는 세계적인 축제, 또 그 이후에 차근차근 쌓아놓은 관광 인프라 이런 거, 그리고 현 주시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관광 잘했으니까 내가 특혜 줬다는 의혹 같은 거 제기하지도 마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청렴도시로 또 네. 또 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십시다. 이제 청렴도시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상하는 기관이 한 군데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해년마다 수십 개, 수백 개씩 상이 남발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 그러니까. 아니, 같은 지자체고, 똑같은 지자체에다가, 예. 거의 비슷한 류의 상들이 다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 지자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고, 기만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소에 관한 얘기를 좀, 고발에 관한 얘기를 예. 좀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포특위 취재 과정에서 특위에서 결과 보고 건이라든지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계획 기반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서 20년간 묶여있던 매립지가 방금 1억 자본금으로 시장 조카 사이 두 사람이 개발한 회사가 개입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일사천리 과정이 상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송하진 의원이 이 서류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예. 수사권만 발동하면 이 과정이 이걸 다 정당한 행정행위였냐 아니었냐를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정탁했다 그런 것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예. 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협도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이 나는 검은 돈 먹은 적이 없다. 예. 검은 돈 감겨온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시민협이나 특위가 제가 취재한 바는 한 번도 그걸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번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더라고요. 행정행위 절차에 정당성이 있냐 없냐 그거 정확하게 말해달라. 예. 그거를 이제 조사권, 서류 조사권만 있는 서류만 받아볼 수 있고 공무원들 불러서 얘기만 할 수 있고 잘못 얘기해도 아무런 공무원이 안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잘못 얘기해도 아무런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못 오니까 고발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지금 개발업자, 엊그제 체포된 이제 그 사람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번 저희 시민협이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이제는 좀 사건이 바뀌었죠. 환경이.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행정행위가 이제 도마에 올랐고 이것이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개발업자 내부에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내부 갈등이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우리 시민들은 몰랐었는데 특혜가 의혹이 있었는지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시민단체, 이 시민협을 중심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 조사 또 이제 시의회의 특위가 만들어지고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이 연루가 된 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이 이제 시의회가 못했던 고발까지, 그러니까 행정행위상의 어떤 특혜 내지는 결재권자로서의 시장, 그리고 이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이 상포 특혜 의혹 좀 복잡한데요. 이걸로 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은 Y사 대표 1명, 그 다음에 기소된 사람은 여수시 시청의 그 관계 공무원 팀장 네. 1명, 지금 도주하고 있는 수배자 1명, 또 이에 대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아마 검찰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한다면 예.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그 행정행위를 주도했던 그 공무원과 최종 결재를 했던 시장 예. 포함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행정행위가 공정해야 하고 정당해야 하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당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조건을 강화시켰다고 했는데 오히려 줄여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하나마나 하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꾸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귀를 막고 눈 가리고
하는 행위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추가 기소되거나 뭐 이럴 그 시청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이 거기 그 땅을 현재로서는 취득할 수 없는데 그 방법들이 어떤 것이냐를 서로 논의했고, 자, 1안은 어떤 것이고 2안은 어떤 것이고, 그렇게 방법을 논의해서 그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그 서류에다가 주철현 시장이 서명을 했고, 예. 그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 건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S토건과 그 요수시의 공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들만 쫙 훑어보더라도 아 이거는 불법이구나, 옳지 않은 행정행위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방대한 자료들을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의회마저도 그것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 요소에 독소 조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밝혀내고 고발을 하자.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게 만들자. 이게 취지였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시민협이 지금 이제 고발을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지, 그냥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해서 고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뭐 시장이 어떤 그 내부 개발업자 간의 어떤 뭐 이런 비리 뭐 이런 것을 모른 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결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결제 서류에 보면 그것을 상포지구를 토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를 했고요. 예. 그것도 한두 명이 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같이 논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안으로 갈 것인지 2안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를 했고. 같이 논의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예. 시장님의 직접 녹취록은 아닙니다만은 송하진 의원이 녹취록 발표했잖아요. 예.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송하진 의원이 그날 발표한 녹취록에 보면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한 대목이 있거든요. 예.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관여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선 이후에는 안 만났거나 그랬을 수 있어도 예. 그 이후에 시장 친인척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녹취록이죠. 그 녹취록은 반드시 수사해야 되고요. 그 녹취록을 그러니까 통화가 있었던 시점이 2015년 9월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미 현직 시장이었던 때.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건, 회의록이 2015년 11월 25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 미리 서로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관련 부서들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해야 토지를 등록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특위에서 발표하던 일사천리라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좀 너무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앞서 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궁금하니까 어제 그렇게 시민협에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좀 특혜 의혹이 있는 이런 분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연임을 앞두고 있는 신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당내 경선까지 나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 과정에서 정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장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혹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찰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장을 다시 뽑을 수도 있겠지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 검찰 일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사를 막 현직 시장을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법 조항을 따지는데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선거철에 뛰어나온 그 선거용 정책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싸워왔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수차례 저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그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심판하고, 그렇게 되면 뭐 피의자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검찰이 영역이겠지만 그 선거인 신분이라고, 그러니까 후보자 신분이라고 그 검찰이 행위를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여수는 이게 이제 시장님이 만약에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뭐 선거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이 되시면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벌써 어떤 뭐 후보 측이 그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나타난 시장님의 두 번의 의견 표명이라고 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 그 특별한 의견 표시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산꽃지구 특히 마지막 날 송화진 의원이 했던 그 녹취록, 그 예. 좋은 아이디어네 하면 나는 즉각 무슨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그런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시장님의 그 해명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명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기사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건 아니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그 인척을 나는 시장 되고 나서 통화한 적도 없다. 이게 또 그대로 입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네 한 것을 내가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인 간에 뭐 나눈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시장을 언급했다 그래서 다 답변해야 예, 되느냐? 다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걸 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주시장께서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선거권에 대해서 사과의 내용과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어요. 네. 뭐 조카 사이가 관련돼서 했다고 그는 일찍 했고요. 또 최근에 박아무개 사무관이 기소됐을 때 한번, 검거됐을 때, 체포됐을 때 한번 이렇게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거짓 여론의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서 죄송하다,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죄송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정리하고, 그것도 사람은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팬도 있고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지자들한테 정말 뭐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죄송하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천 조카 사이로 인해서 일사천리로 행정행위가 제공됐는데 그간 혹 다른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제공하지 못한 점 있다면 그런 것을 사과한다 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기소까지 되고 정보까지 세워 나간 거 그런 걸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간의 상폭 관련 언론이나 또 여론 이게 거짓 여론이었고 가짜 뉴스였다. 그걸 듣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포지구를 행정특혜나 편의로 인해서 시장 친척이 엄청난 그 사적 이득을 챙긴 이걸 통해서 이득을 못 보거나 그걸만 듣고만 있는 사람이 낭패감을 느낀 시민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주최전 시장님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그 계획 없이 먼저 하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서 내고 그 다음에 착공계와 준공계 같이 내서 나중에 조건부 허가를 받으십시오. 아유, 그건 네. 좀. 아니, 예. 시민 전체에게 다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위로 본다면 아니, 우리 지금 주 시장님, 내가 오늘 계속 지금 커버를 하는데, 네. 이 주 시장님은, 아니, 오촌이다, 오촌 조카 사이다, 오촌,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잘하라고 그러는데, 어디 선까지 인척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자, 쉽게 얘기할게요. 혹시 그 부인이 있다면, 예. 혹시 처제가 있다면, 처제와 사이가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그럼 그 예쁜 처제가 조카를 낳았어요. 조카가 결혼을 했어. 그 사위야.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아니, 가족 모임할 때 대부분 다 참석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처제 애들인데. 저는 이제 그리고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오촌 조카 사이, 좋아요. 인척이다, 맞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지금 공금 횡령,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구속까지 될 어떤 그런 일탈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유의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시장을 언급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이 연루가 된 거냐라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는 거냐. 좀 두 가지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예. 참 전에 어떤 좌석에서 그분들하고는 삶의 궤적이 틀리다. 서로 방식이 틀리다. 그러니까 전과자에 놀아난 것이다. 왜 여론이나 신문 기자는 그 전과자에 놀아서 기사를 썼느냐. 예. 그때 당시 하태민 기자 해명하고 그럴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전과자한테 놀아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전과자 정도는 아무리 친척이어도 같이 안 논다고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선거운동 했고 경선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다는 얘기 나오고.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 그냥 단순히 오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 그 시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은 여러 방식으로 하잖아요. 예. 친척 아니라, 하여간 동창들도 동원되고, 그렇죠. 뭐, 예. 초등학교 동창, 선후배도 동원되고, 그런 과정에서 친척이니까 안 했을 리가 없죠. 누구나 하죠. 예. 그런데 상당히, 깊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거기서도 또 이율배반적인 것이 좀 나오죠. 더욱이, 그 조카 사위가 그 주치란 시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청 바로 앞에다가 사무실을 넣었습니다. 사무실 차렸어요? 네,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아, 그게 공무원들이 그거 확인이 된 겁니까? 진술을 하죠. 근데 진술을 하는데 그거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공무원들한테 그 정보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시장님 편만 있는 게 아니네요, 공무원들이. 아마도 본인이 나서게 아니요, 되면 그런 것은 그렇게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누구 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주 시장 아니라 어떤 시장한테도 부당한 지시에 한건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시장하고 편이다 아니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죠. 예. 예. 그래요. 공무원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죠. 예. 그래야죠.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상포 특혜 의혹 수사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좀 전망을 좀 해보고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일단 시민협회 고발했으니까 고발인 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고. 조만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쪽 그 참고인 조사 또 할 것이고. 아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발장을 받습니다. 네. 고발장을 받는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을 하시기는 했는데, 죄목을 명시를 안 했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고발장을 보면. 네, 시민협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목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고발의 건, 의회에서 나온 그 문건에는 격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협에서는 토시 하나 안 건드리고 그대로 고발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발건에 보면 공무원 모두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라는 게 적시되어 있죠.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네. 시장은요? 그 다음에 그 최종 결재권자로서 그러니까 그 서류에다가 서명을 한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같이 책임을 져야죠. 최종 결재권자였으니까. 근데 이 직무유기가 어지간해서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이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히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예. 저 역시도 이제 특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행정행위로 정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고발했을 것이고, 이제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 적법할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이제 편법이 얼마나 적용됐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얘기되는 거잖아요. 예. 경찰에서만 초반에 정말 세밀하게 했더라도 그리고 검찰에서 작년 11월에 송치됐잖아요. 예. 오자마자 처리했어도 연말 안에 됐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거듭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예. 네. 아무튼 이제 두 분의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때 알려졌죠? 한 분 더 추가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의 검사님이 지금 이 사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보는 사건인데. 순천검찰청에서 가장 많이 예. 검사가 배정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엄청 바빠요. 근데 이 세 분이나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천지검에서 분발하셔서 이게 정말 허위사실이고 정말 가짜 뉴스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직 시장님한테 엄청 도움이 될 사건, 오히려 도움이 될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결과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민협이나 그동안 의혹 제기를 해왔던 시민단체에 어떻게 보면 좀 신뢰도에 좀 상당히 가 훼손이 되는 좀 그런 또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시의회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문건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저희는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의회가 제대로 수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범법 행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지 그 시의회가 그냥 자기네들 이름 알리려고 고발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송화진 의원 말을 들어보면 사면초가 속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뭐 시의회도 명운을 걸고 좀 활동하신 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 두고두고 좀 이게 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욕먹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정말 그 시민을 생각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지 했을 건데 수사 결과를 우리들이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또 그 과감하게 아직 지명수배 중이니까 끝까지 추적은 해야죠. 예, 계속 추적해야죠. 예, 아유 조만간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